공무도화가 구지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도화가부터 같이 봅시다. 자, 이 노래는 그 화자인 여인이 임의 여인 슬픔을 애절하게 노래한 작품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전통적인 여인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전통적인 여인상 하면 기다리고, 순종하고, 같이 따라 죽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우리는 요 작품에서 남편의 죽음을 보고 뒤따라 죽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체념, 인종, 정열, 요런 정서들, 가치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인종은요, 참고 따른다라는 뜻이고요. 정열은 여성의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모두 다 그 과거의 가치관들, 과거의 여성상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배경설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의 진졸은 군인, 병사 이런 뜻이에요. 광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서 배를 저어서 가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 요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백수광부라고 얘기하죠. 백수광부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물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아내가 뒤따라가면서 말렸는데 결국에는 말리지 못하고 늙은이는 빠져 죽습니다. 아내가 그 죽은 남편을 바라보며 공후,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바로 공무도화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배경설화고요. 배경설화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가 바로 공무도화가입니다. 자, 본문은 총 4줄이죠.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물이라는 소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물이 상징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의 물은요. 충만한 사랑, 자신의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이미여 나의 사랑을 건너가지 말라. 나의 사랑을 버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요 물을 건너므로써 임과 나는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랑이 끝났고 이제 임이 없고 이별하게 되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물에 빠져 돌아가셨대요. 아, 물은 무언가를 죽일 수 있는 그 소재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의 물은 임의 죽음을 가져온 원망의 소재, 단절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과 나를 완전히 단절을 시킨 소재라고 보면 되겠죠. 가신 임을 어이할고. 자, 마지막에 요 여인, 화자의 감정이 잘 드러납니다. 화자의 심정이 집약된 구절이고요. 탄식, 원망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아, 이미 가버렸구나 체념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자, 짧은 작품이고요. 요 부분도 마저 정리를 해봅시다. 행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은 이별의 만류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2, 3행에서는 이미 결국에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행에서는 화자의 슬픔과 탄식이 어이할고 이런 구절을 통해서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의 상징성은 방금 봤죠. 1행의 물은 충만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2행의 물은 사랑의 종말, 임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행의 물은 임의 죽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작품은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개인적 서정시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 한국의 고유한 정서를 담고 있고 그 정서가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쳤는데요. 국무도화가는 여성의 비극적 상심을 노래한 것으로 가시리, 진달래꽃, 정읍사 이런 전통적인 비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로 연결되는 전통적인 비장미를 가지는데요. 자, 이 설화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는 물은요. 다른 작품들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훗날 서경별곡이나 송인 이런 이별가에서 물이라는 소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핵심 정리도 한번 볼게요. 고대가요고요. 서정시입니다. 개인적 서정가요이자 삽입가요입니다. 설화의 중간에 삽입된 가요라는 뜻이에요. 제재는 물이고요. 주제는 임의 여인 슬픔과 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황조가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가요예요. 여기 이 고는 무슨 고자인가요? 옛 고자죠. 오래됐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고요. 원시 집단가요, 구지가죠. 구지가로 대표되는 원시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가요로 넘어가는 시기의 작품입니다. 전통적인 정서인 한의 정서가 반영된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공무도화가 한번 쭉 봤고요. 구지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지가의 이해와 감상 볼게요. 이 노래는요,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건국신화에 삽입된 가요입니다. 제의적이고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을 보이는데요. 제의는 제사, 의식과 관련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집단적은 당연히 그 집단의 목적이 담겨있는 작품이라는 거고, 주술적은 주문을 외우고 뭔가 술법을 쓰는 그런 성격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제의적, 집단적, 주술적 성격을 보여주고요. 자, 구지봉에서 김수로왕을 맞이하면서 구간과 마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배경설화를 길게 실어놨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액을 덜기 위해 목욕하고 술을 마시던 개요길에 그들이 사는 구지라는 산의 이름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지라는 산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대요. 2,3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람 소리는 있는 것 같으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소리만 들렸대요. 구간 등이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자 내가 있는 데가 어디냐 하였습니다. 구지입니다 라고 하자 또 하늘이 내게 명하여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심으로 여기에 왔으니 너희는 이 봉우리에 흙을 파서 모으면서 노래하여라 라고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바로 구지가입니다. 봉우리에 흙을 파면서 노래하여라 라고 했고 요 노래를 봉우리에 흙을 파면서 부른 거죠. 자,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봉우리에 흙을 파서 모으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춤을 추면 이것이 대왕을 맞이하면서 기뻐 날뛰는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네요. 구간 등이 그 말대로 즐겁게 노래하며 춤을 추다가 얼마 후에 우러러 보니까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쭉 내려와서 땅에까지 닿았대요. 줄의 끝을 보니까 붉은색 보자기에 금합을 싼 것이 있었대요. 그 합을 열어보니 상자 같은 거겠죠. 그걸 열어보니 알 6개가 있었는데 황금빛으로 빛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놀래서 기뻐해서 100번을 절하고 그걸 다시 싸서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책상 위에 모셔두고 흩어졌다가 12일쯤 지나서 다시 모여서 그 합을 열어보니까 알 6개가 모두 남자로 변하였고 용모가 매우 거룩했다고 합니다. 요게 배경설화고요. 배경설화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이 구지가입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구간은요. 그 9명의 추장을 뜻하는 거고요. 요 아도가는 그 구간 중에 한 명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봅시다.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여기서의 거북이는 장수하는 동물이죠. 신령스러운 동물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머리를 내어라. 여기서의 머리는요. 생명의 근원, 우두머리, 임금을 뜻하겠죠.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을 합니다. 구워서 먹으리. 위협과 협박을 하네요. 주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주문을 외우고 술법을 비는 듯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시상 전개 방식을 볼게요. 첫 번째에서는 일단 거북이를 불러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머리를 내어라 라고 요구하고 명령을 합니다. 자, 왕의 강림을 기원하고 있고 세 번째 행에서는 가정, 그렇지 않으면 위협까지 합니다. 구워서 먹겠다. 그래서 부른 명령, 가정, 위협의 구성을 띠고 있고요.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위협을 하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구지가는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거북을 내세운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여러 가지 학계의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로는 신과 같은 신령스러운 존재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노래는 그대로 영신군가로서의 주술료라고 할 것입니다. 영신군가는요.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라는 뜻이고요. 구지가를 다른 이름으로 영신군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주술료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흙을 파면서 불렀다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그것은 노동의 괴로움을 덜고자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일 것이므로 노동요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언가 빌고
주술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땅을 계속 파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 땅 파는 힘듦을 덜고자 하는 생각에서 불렀다 해서 노동요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지가와 공무도화가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구지가는 가락국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한 의식에서 집단적으로 불린 노래, 행사와 의식에 필요한 노래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즉, 주술적인 집단 무효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의 무효는요, 그 무당의 노래, 좀 주술적인 노래라고 해서 무효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단적이고 무술적, 그 무당의 술법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거북이를 등장시킨 것은 바로 왕이 신령스럽고 아니면 뭐 장수를 기원하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반면에 공무도화가에는 임을 잃은 여인의 슬픔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을 다루었다는 점이 구지가와는 다른 점이고요. 고대 가요에는 집단적 가무의 의식요에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노래로 자연스럽게 형태가 발전되어 넘어갔다고 추측할 수 있고요.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후대에 문자로 정착되어서 문학의 한 갈래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구지가는요, 고대 가요고요. 성격은 집단적, 주술적, 의식적이고요. 그리고 삽입가요죠. 하나의 설화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고요. 제재는 거북이고요. 주제는 새로운 생명,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전 최고의 집단 무효고요. 현전 최고, 얘도 오래됐다는 거죠.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집단 무효고요. 주술성을 지닌 현전 최고의 노동요이기도 합니다. 요게 구지가의 의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공무도화가와 구지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